네, 뭐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막판에 전해진 악재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또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네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볼 텐데요.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시장은 또 한 번 또 휘청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뭐 국내 시장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루를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11일 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도 얘기를 했고, 20일 날 하락하다가 이제 양봉 나왔을 때 무리하지 말고 수익도 좀 챙겨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하락이 추가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5가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뭐냐고 보니까 FOMC 회의가 이제 3월달 금리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0명을 넘어갔습니다. 13,000명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 수급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냐면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부동산 영향 많이 받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유동성 보강에 대한 그런 기대도 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거기에 또 정부에서는 MSCI 선진 지수에 도전하겠다. 지금 92년도 이후에 4번째 도전인데 꼭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 제도가 이제 전면 시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좀 제한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전면적으로 재결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불안감이 크거든요. 근데 꼭 지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하는데 기술주들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큽니다. 오늘 이제 기관들의 투자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첫날 뭐 100% 상승해가지고 상한가 진입하려는 이런 그런 추정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 한 70, 80%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정도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쩌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에서 뭔가 IPO가 하나 크게 들어오면은 뭔가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좀 시장의 우려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생산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브렌트유가 지난밤에 88달러 넘어가지고 7년 만 최고치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석유 저장시설 공격 항구도 있었고요. 거기에다 지금 이라크나 뭐 에콰도르, 리비아 같은 그 석유관 시설에 정전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뭔가 위기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지역에 또 한파가 몰아치면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0만 배럴 정도 부족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담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엇갈렸습니다. 좀 혼잣대로 보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가 마이너스 2.6% 하락했단 말이죠. 뭐냐면 기술주들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분기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기술주들 하락하니까 같이 내려가서 마이너스 2%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격에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좀 중요한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힘을 못 썼는데 뭐 임금 협상 부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나 인텔, 보잉 같은 회사들이 153개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큰, 지금 24센트 전년 동기대의 순이익에서 이제 1달러 68센트까지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데 도표 보셔도 이제 어닝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주식 시장에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렇게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버리면은 또 시장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매일매일 스토리를 갖고 하나의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국내 종목 하나, 미국 주식 하나 뭐 이렇게 꼽아주고 계신데요. 오늘 국내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제가 오늘 한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진에 대해서 말도 많고 우리 국내 시장에 이 택배 쪽 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택배 노조 파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택배 노조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이제 12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내가 택배로 받아야 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고 화나고 뭐 그런 거죠. 아, 이거 뭐 이러지 하고 이러는 건데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거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배송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파업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의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들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괜찮은 소식입니다. 왜냐? 설 연휴는 1년 뒤에 또 옵니다. 그때 돼서는 상승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의 손실을 다 메울 수가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이 조금 그런 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코 악재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진에 대해서 이제 딱 떠올리는 게 이제 가족. 그 가족들이 오너 일가가 굉장한 리스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루재단 이사장이라든가 지금 조 회장이라든가 조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갑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뭐 침 뱉고 뭐 물 뿌리고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지나간 얘기고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상속세 내려고 개인적으로 30억 빌려왔다가 갚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답답해. 왜 배당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진에 대해 재무제표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 재무제표 차트를 가져왔는데 2021년도에도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못해요, 올해는. 2021년도 거 가지고 배당 못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배당을 하려면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배당해가지고 그걸로 상속세 내야 되는 오너 일가가 지금 그런 사회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너들 일가에 대한 리스크는 2022년도에는 잠깐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퍼가 1.9배고요. 주당 순이익이 13,892원입니다. 배당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2021년도에 매출과 순이익 꾸준히 상승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꾸준히 또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여름 이후에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27,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어떤 그 시장에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장기로 보면은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매출이나 순이익을 봤을 때 2018년도에 상승했던 이 정도 수준으로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만 원에 잡으시고요. 손절매가는 2만 5천 원 정도에 두시면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진 눈여겨보겠습니다. 가격대도 이제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밤 미국으로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요. 오늘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이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아니 그가 과연 무슨 단어들을 내뱉을까? 여기에까지 이제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챙겨야 할 이슈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일단 기업 실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S&P 500기업 중에 64개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52%가 수익 추정치를 상회했어요.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요. 그런 이제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대형 기술주들 지금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2%대 지난밤에 하락을 했고요. 뭐 테슬라의 천슬라 무너진 지가 한참 됐죠. 9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돼서 이제는 더 볼 게 없다. 매물이 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유지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하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사실 아직은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예전처럼 뭔가
주도적으로 연준이 끌고 가기 위해서 재무부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연준이 끌고 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적어도 스케줄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뭐 6번까지도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지 아니면은 3차례 정도에서 정말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경제 지표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30년 모기지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3.2% 정도로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샀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3.6%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흔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매 재고가 또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2017년에서 19년 경기 좋을 때 보면은 1% 아래쪽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면은 1% 위에 있으면서 1.4% 그리고 이번에도 1.1% 12월 달에 그렇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고 늘어나면 기업 수익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 가져온 기업은 이제 물류 쪽, 유통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아까 한지는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로 다니는데 이번에는 해상 운송으로 가져왔습니다.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길죠. 다들 그냥 짐 쉬핑이라고 가볍게 부릅니다.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총 한 67억 불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한 화면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퍼가 2.0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PS가 주당 순이익이 28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게 17.4%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숫자들을 보고 계신데 1년치 시장 타겟도 지금 현재 가격이 57불대인데 75불까지 지금 잡혀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어떤 속해 있는 산업 부분, 해상 컨테이너 산업의 평균 성장률이 앞으로 4.5%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강세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가격도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이낸셜 부분에서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잘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2020년도까지는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1년도 예상되는 매출이나 수익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가치평가 기관인 잭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지난해와 같은 성장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잭스 에코레이스 리서치 이 회사에서 말을 한 거는 어떤 시장에서 동종 업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회사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장된 시점이 이제 2021년도에 상장했는데 그때부터 쭉 올라서 목표가를 한 80불 정도에 잡으시고 손절 매가는 53불 50 정도에 잡으시면은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 쉬핑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네요.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간맛 2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무사히 또 하루가 지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